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책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새벽과 바다, 폭풍과 태양, 이와 같은 자연의 힘과 운명 그리고 신의 개입으로 그의 여정이 예상보다 엄청 길어지는데요. 그 여정이 워낙 고돼서 오디세이아는 비유적으로 길고도 험난한 과정, 여행, 여정 이런 뜻을 지니고 있죠.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인 오디세우스는 일리아스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아가멤논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 아킬레우스를 설득하는 역할로 나오죠. 오디세우스는 이타케의 왕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당대의 미녀, 이 트로이 전쟁의 원인인 헬레네에게 구원했던 남자들 중에 하나죠. 하지만 헬레네는 메넬라우스를 선택하는데요. 그런데 이 헬레네에게 구원했던 사람이 오디세우스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헬레네의 선택에 반감을 갖고 구원자들끼리 전쟁까지 날 수 있겠다 싶어서 헬레네를 보호하자는 맹세를 서로 맺자고 해요. 그래서 헬레네로 인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시 같이 맹세했던 왕들이 다 함께 전쟁에 동참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맹세를 제안했던 오디세우스 자신은 뒤로 슬그머니 빠집니다. 전쟁에 참여하기 싫었던 거죠. 밭에 씨앗을 뿌리는 대신 소금을 뿌리면서 여러 미친 연기를 하지만 결국 들통이 나서 트로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요. 오디세우스는 이 트로이 전쟁에서 뛰어난 설득력으로 이 아킬레우스와 아가메논의 그 갈등을 조정하고 트로이 목마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실행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이죠. 정말 멋지고 불굴의 정신을 가진 인간이다. 이런 평가와 영악하고 의심 많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자신의 목표를 향해 굽히지 않고 매진하는 동시에 그렇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략가로서의 모습이 이 작품에서 아주 잘 보여지는데요. 현대 우리 모습과도 많이 닮아있기에 그리스 문학에서 가장 거리감이 없는 인간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오디세우스는 인간입니다. 부모님 중 누군가가 신이 아닌 아버지, 어머니 모두 인간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영웅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위대한 여정, 불굴의 정신, 목표를 향한 도전과 극복으로 그는 그리스 신화에서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헬레네와 사촌지간인데요. 정숙하고 지고지순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원형으로 보입니다.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이 끝났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페넬로페 주변에는 많은 남자가 모입니다. 페넬로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타카의 왕의 자리를 노리는 구원자들이었죠. 그녀는 그럼에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구원자들이 매일 밤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탕진하면서 먹고 마시고 거의 난동급의 민폐를 끼치는데도 페넬로페는 시아버지의 수위를 만들 천을 다 짜면 그때 구원자를 정하겠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밤마다 낮에 짰던 배를 다시 풀어내서 그 결정의 날을 계속 뒤로 미룹니다. 페넬로페의 배짜기라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비유적으로 끝이 없는 기약 없는 일에 대한 은유로 사용이 됩니다. 텔레마코스는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의 아들입니다. 아기였을 때 아버지가 트로이 전쟁에 갔기 때문에 작품에서는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여겨지는데요. 아버지가 죽은 게 틀림없다고 우기면서 이 구원하는 귀족들에게 큰 소리도 치지 못하다가 아테네 여신에게 용기를 얻어 아버지를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텔레마코스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던 멘토르가 있습니다. 멘토르는 텔레마코스가 필요할 때 늘 조언을 해주면서 성장을 격려했는데요. 오늘날의 멘토가 이 멘토르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죠. 오디세이아는 총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사시답게 무사신에게 기원하는 것으로 이 작품이 시작되는데요. 첫
부분이 일리아스와 닮은 듯 다른데요. 일리아스에서는 바로 아킬레우스의 분노라고 그 주체와 주제를 동시에 말하지만 오디세이아에서는 주체를 그저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름과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작품의 의도를 알리기 위한 극적 장치라고 할 수 있죠. 호메로스는 이 작품에서 오디세우스의 정체를 아주 나중에 드러냅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을 만들어내죠. 이름과 정체를 숨기면서까지 생존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이 꺾이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를 보여주면서 이 정체를 숨기고 변장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현대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일종의 트릭이죠. 계속 이제 이게 과연 누굴까 이러면서 미스테리인 듯 계속 그 이야기를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미스테리인 듯 계속해서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쫓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5권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그것도 칼립소에 잡혀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1권에서 4권까지 극을 이끄는 인물은 텔레마코스입니다. 집에 저녁마다 몰려와서 이 나가지 않는 어머니의 구원자들 때문에 정말 화도 많이 나고 고민도 많이 있었는데 그걸 잘 표출하지 못하죠. 아버지가 죽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식을 알만한 사람들을 우선 찾아가죠. 우선 그는 레스트르를 만나서 아마겜논과 메넬라우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넬라우스를 찾아가요. 그는 아마겜논이 그의 부인과 그 부인의 정부에게 어떻게 살해되었는지 이야기해주면서 이 텔레마코스의 고민을 이해하고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하죠.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의 스파이로 들어가서 한 일, 그리고 트로이 목마를 고안해서 트로이를 함락하는 이야기까지 이 아버지 오디세우의 활약상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5권에서부터 이 오디세우가 나오는데요. 이 칼립소에 붙들려 있는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칼립소는 인간인 오디세우스에게 불멸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거절하죠. 제우스와 아테네 덕분에 그는 칼립소에게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6권, 7권, 8권에서는 이 오디세우스가 뗏목 하나로 파이아케스 쪽의 나라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 나무 밑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때 그 나라의 공주 눈에 띄어서 왕인 알키노스까지 만나게 되죠. 그리고 왕이 저녁 만찬을 열면서 이 가인이 그 흥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데 가인의 노래 내용은 트로이 전쟁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몰래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 알키노스 왕이 그걸 눈치챕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죠. 오디세우스는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9권에 가서야 비로소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과 출신을 알리면서 자신이 트로이 전쟁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3인칭에서 1인칭으로 이 시점이 변하는데요. 오디세우스의 기나긴 독백이 이어지죠.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디세우스의 그 괴물과 싸우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는 외눈박이 퀴클롭스에게서 어떻게 도망쳐 나왔는지를 이야기하고 그의 생사를 오고 가는 이야기가 10권으로 이어지면서 서풍을 자루에 선물해준 아이올로스 함척 12척에서 자신이 탄 한 척만 남기고 모든 배를 잃어버리는데요. 아이스트 귀로네스족을 만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키르케를 만난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오디세우스는 아이야 섬에 도착해서 그 일행들을 정탐해 보냅니다. 하지만 이 일행들이 키르케에 속아서 돼지로 변하고 말죠. 오디세우스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고 키르케는 그에게도 역시나 약을 먹여서 돼지로 변하게 만드는데 그 키르케의 마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헤르메스의 도움 덕분이기도 했죠. 키르케는 자신의 마법이 통하지 않는 오디세우스를 조금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죠. 우선 그가 하계에 저승으로 내려가서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을 받아와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11권에서는 그가 하계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트로이 전쟁에서 죽었던 전우들을 만납니다. 아킬레우스와 아마겟놈을 만나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테이레시아스의 예언도 받아오죠. 12권에서는 이 키르케가 하계에서 돌아온 오디세우스를 조금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몇 가지 경고를 하게 되죠. 우선 세이렌 자매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세이렌의 노래를 듣게 되면 물에 스스로 빠지게 될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오디세우스는 선원들에게 밀랍으로 귀를 막게 하고 자신은 백기둥에 묶으라고 하죠.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정말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세이렌에서 벗어난 오디세우스 일행은 키르케의 경고대로 괴물 스킬라와 카리딥스를 만납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소용돌이는 겨우겨우 피했지만 머리 6개 달린 개가 부하들을 다 잡아먹죠. 그들은 겨우 도망쳐 나와서 트리나키아 섬에 도착합니다. 키르케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헬리온의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이 바람은 없고 시간이 지나서 항해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식량이 점점 떨어지면서 그의 부하들이 헬리온의 소를 잡아먹고 말죠. 그래서 바람이 다시 불어서 항해를 시작했는데 바람이 너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파에서 모두가 죽고 오디세우스만 홀로 살아남게 됩니다. 결국 칼립소에게 구조를 받아서 7년 동안이나 칼립소와 지내게 된 것입니다. 13권에서는 이렇게 오디세이아의 여정을 다 들은 알키노스가 오디세우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마련해주고 마침내 오디세우스가 이타카에 도착합니다. 13권에서 24권까지는 이 이타카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고향으로 돌아간 오디세우스는 차근차근 한 사람씩 만나면서 정세를 파악하고 자신의 집으로 근접해 갑니다. 이 노인으로 분장한 오디세우스는 우선 돼지치기를 만나는데요. 그때 오디세우스의 늙은 개가 그를 알아봐서 발각될 뻔하죠. 그런데 돼지치기가 이 개가 오디세우스를 물어버리려는 것은 아닌가 해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15권에서는 아버지를 찾아 나섰던 텔레마코스도 이타카로 돌아옵니다. 16권에 가서는 드디어 아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죠. 하지만 구원자들, 다시 말해서 오디세우스의 정적들에게 이 오디세우스의 귀향이 알려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모든 걸 비밀로 간직하고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조심스럽게 텔레코마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성으로 들어가죠.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늙은이로 변장한 오디세우스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늙은이가 너무나도 진실되게 말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받아서 이 늙은이를 굉장히 환대하는데요. 오디세우스의 늙은 유모를 통해서 그 늙은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걸 제공해 주죠. 이게 19권의 이야기인데요. 그 과정에서 유모가 오디세우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유모가 오디세우스의 이 무릎에 난 흉터를 보고 알아보죠. 20권에서는 이제 유모와 돼지치기, 텔레마코스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자들을 처단할 방법을 강구하고 21권에서는 페넬로페의 예지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듯 상황이 돌아갑니다. 페넬로페는 108명의 구원자 중에 오디세우스의 활에 시위를 걸 수 있는 자를 구원자로 삼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늙은이로 변장한 오디세우스만이 성공하죠. 그렇게 22권에서는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를 활로 죽이고 구원자들과 바람핀 시녀들까지 모두 처단해버립니다. 23권에서는 이런 살인 현장을 깨끗하게 치운 뒤 마지막으로 오디세우스가 페넬로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면서 페넬로페의 진심을 확인하는데 오직 부부만이 알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넌지시 떠보죠.
페넬로페가 진심과 진실을 그대로 말하자 오디세우스는 그제서야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가 싶은데 이 오디세우스가 죽인 108명의 구원자 유족들이 복수를 해야 한다고 분노하지만 아테네가 전쟁을 말립니다. 그렇게 오디세우스와 가족들이 평화롭게 지냈다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죠. 오디세우스에서는 당시에 쓰이지 않았던 여러 기법이 나옵니다. 최초라고 불릴 정도의 기법인데요. 이야기를 직선적으로, 다시 말해 시간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회상 기법을 사용하죠. 자신이 겪은 기상천외한 모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또한 시칭이 변경되는데요. 3인칭 시점에서 1인칭 독백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누가 이러저러 했대 라고 말을 전달하는 것보다 내가 말이야, 내가 직접 경험했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신빙성 있고 몰입하게 되죠. 이걸 영상으로 구현한다면 아마 이 회상 장면으로 들어갈 때 오디세우스가 좀 더 젊은 모습으로 처리가 되겠죠. 이야기가 전개되는 실질적인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작품 속에 담긴 시간은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서사가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긴 서사를 할 때는 늘 사건의 전환 또는 예상치 못한 반전, 복선, 숨겨놓은 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오디세우스에서는 이런 장치들이 저는 신들의 개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더는 진전되지 않고 상황이 막다른 골목에 막힐 때 일들이 급작스럽게 신의 개입으로 반전이 되거나 사건이 전환되죠. 이걸 데우스 엑스 마시나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예상도 못한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뜬금없는 상황, 전환이 막장이나 빠른 전개에서 극약 처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이 될 방법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신의 개입으로 극을 풀어나가죠. 현대에서도 이 방식은 계속 사용이 돼요. 하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면 막장이다, 개연성이 없다, 작가가 글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없다, 이런 악플이 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오디세우스에서는 신의 개입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칼립소가 오디세우스를 놔주질 않아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빠져나갈 방법도 특별하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꽉 막혔을 때 제우스와 아테네 신이 짠 하고 등장해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줍니다. 이와 비슷하게 주인공이 가진 묘한 습관이나 병 때문에 사건이 또다시 변하는, 국면이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바로 오디세우스의 기면증입니다. 늘 긴장하고 의심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이렇게 주변을 경계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디세우스는 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잠에 빠져들어요. 아이올로스가 선물한 주머니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오디세우스가 잠든 사이에 포대를 열어서 이 배가 완전히 방향을 잃고 떠밀려 나가죠.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의 여정이 더 험난하고 길어지는데요. 그만큼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디세우스는 오디세우스의 여행 이야기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작품에는 두 가지 여행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텔레코마스의 여행기와 오디세우스의 여정이죠. 성인이 된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 여정과 아버지가 아들과 아내를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이 둘은 모두 이 여정을 통해서 텔레코마스와 오디세우스가 자신들의 결핍과 단점을 극복하고 성장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텔레마코스는 늘 주눅 들고 눈치만 보다가 성인이 돼서 아버지를 찾아 나서고 결국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돕고 함께 성장하게 되고요. 오디세우스의 변화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좀 눈에 띄는 게 이 사람이 지략가고 머리가 좋고 전략을 잘 세우고 이런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디세우스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명예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다 이런 건 아니었었거든요. 분명 자기 허세도 있었고 자기 과시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외눈박이 괴물에 이렇게 잡혀있을 때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나는 이름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 자야 이렇게 말하다가 탈출을 하고 나서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죠.
근데 그게 아주 큰 화로 돌아옵니다. 눈이 멀어버린 키클롭스가 자신의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고저질하죠. 그래서 이 포세이돈이 오디세우스를 되게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여정이 정말 길어지게 된 거죠. 오디세우스는 이걸 깨닫고 나서는 자신의 이름을 어지간히 해서는 밝히지를 않습니다. 변장을 하고 가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의심하고 의심해서 심지어 자신을 기다려준 페넬로페를 끝까지 떠보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에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말로는 왜 시청률이 잘 나오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 막 분량을 뽑아내려고 막판에 가서 막 극을 질질 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마 그만큼 극적인 상황, 오디세우스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작가의 의도는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그 영웅의 여정답게 온갖 상상력이 가득한 괴물과 별천지가 나옵니다. 완전 환상의 세계죠. 인간과 신의 영역이 좁혀지고 다양해지면서 그 사이에 중간자, 괴물 이런 존재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신의 능력보다는 조금 약한 마법을 부리는 존재죠.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굉장히 나약하죠.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신이 부여한 특별한 재능이나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오직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용기로 이겨내죠. 때로는 비열하고 비겁하기까지도 하지만 지옥도 겁내지 않고 찾아가는 그 용기는 결코 일반적인 사람한테서는 찾을 수 없는 대범한 부분이죠. 지옥을 다녀오는 이야기는 로마 건국 신화의 주인공인 아이네이스에서도 나오고요. 이후 단테의 신곡에서도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디세우스가 지옥으로 가서 이 부인에게 배신당한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를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텔레마코스는 이 죽은 아가멤논의 이야기를 살아있는 동생인 메넬라우스에게 듣고요. 오디세우스는 이 이야기를 죽은 아가멤논, 이 지옥에 가서 듣는다는 게 약간 평행선 같은 구성도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아가멤논은 이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갔는데 부인의 정부인 아이기스토스에게 살해당하죠. 사실 이 부분은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포인트는 아가멤논이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페넬로페가 정말 오디세우스를 기다려줄까 하는 약간 비교되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생기기도 하죠. 거기에서 메넬라우스는 텔레마코스에게 복수해야 된다는 말까지 해서 극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죠. 오디세우스는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다양한 장소와 인물과 괴물들이 등장해서 상상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구성면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많았고요. 스토리텔링 기법 또는 감정과 서사를 다루는 기법이 현대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모든 점에서 원조 중에 원조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일리아스보다 읽기 훨씬 쉽고 개인적으로도 저는 훨씬 재미도 있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좀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우스 이 두 작품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댓글로 도시책방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